육아서적과 인터넷 검색으로 언어 자극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고 실천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매일 아이에게 1000번도 넘게 말을 걸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더딘 건 아닐까?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말을 걸어도 소용없었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아이와 1000번 넘게 대화를 나누어도 소용없었던 수많은 부모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언어 치료사로서 첫 돌에서 두 돌 사이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해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알아두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단지 작은 차이와 방향을 몰라 좀 헤매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쉽게 언어 발달을 돕는 방법들을 육아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이 언어 발달의 비밀을 속 시원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와 소통하는 기쁨, 나날이 늘어가는 아이의 어휘력을 목격하는 감동,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지금부터 제대로 도와주세요. 우선 시기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12개월에서 15개월, 16개월에서 20개월, 21개월에서 24개월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었지만 모든 시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12개월에서 15개월 언어 발달을 돕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첫낱말 시기에 대한 관찰과 개인차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쯤 첫낱말을 말할까요? 아이마다 첫낱말을 말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생후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의미 있는 첫낱말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언어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8개월이 될 때까지 아직 한 단어도 말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의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언어 표현보다는 언어 이해력이 더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아기가 말은 못해도 엄마 아빠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언어 이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곧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아이의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면서 첫낱말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순간을 기대해봐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의 표정, 몸짓에도 주목해주세요. 언어 이전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빛, 미소, 손짓, 발짓에도 아이의 마음이,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그럼 언어 이해력은 어떻게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간단한 심부름을 활용한 언어 이해력 확인입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 이해력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간단한 심부름을 활용하는 건데요. 혜미야, 네 방에 가서 파란 공 좀 갖다 줄래? 응가 냄새가 나는데 우리 기저귀 어딨지? 여기 우유를 쏟았네. 물티슈 가지고 올까? 닦을까? 쓱싹쓱싹 이런 식으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짧고 명확한 지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정확히 말을 알아듣고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말은 이해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기저귀가 어디 있더라 하며 아이가 먼저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처음에는 한 단계 지시에서 시작해서 점차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시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아요. 혜미야, 방에 들어가서 인형 옷장에 노란 원피스 꺼내서 토끼 입혀줄까? 이런 식으로 놀이 같은 상호작용은 일상 속에서 아이의 언어 이해 수준을 가늠하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된답니다. 하지만 여기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꾸중하거나 강요하지는 마세요. 언어 습득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대신에 아이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전에 언어 이전의 표현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아이의 옹알이와 몸짓 언어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말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옹알이와 몸짓 언어로 말이에요. 바바바바, 맘마, 맘마. 처음에는 별뜻 없이 보이는 이 소리들이
사실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옹알이와 몸짓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인형을 가리키며 빠빠빠 하고 소리를 낸다면 봐봐봐. 아, 곰돌이 인형 줄까? 자, 여기 곰돌이 인형 하고 아이의 말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아이가 고개를 젓는다면 싫다는 거야. 이거 안 해. 그럼 이건 어때? 하고 아이의 뜻을 존중해 가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아이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더 열심히 말해봐야지 하는 소통의 기쁨과 의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엄마! 하고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올 첫낱말의 감동.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시죠. 네 번째, 첫낱말 사용 시 긍정적 반응과 자연스러운 격려입니다. 첫낱말의 소중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의 첫 시도를 또 첫 도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기 엄마 했네. 엄마.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아빠한테는 빠빠라고 했네. 아빠. 오이, 너무 대견해. 하고 지금 아이에겐 칭찬, 스티커, 또 선물보다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기쁨의 반응이 가장 큰 보상이 된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과한 칭찬,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이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알맞은 때에 적당량으로 물을 주듯이 자연스럽지만 또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발음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너무 집착하진 마세요. 지금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이어 도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다음은 16에서 20개월이에요. 16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우리 아이의 언어 세계는 더욱 확장됩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다양한 맥락에서의 풍부한 언어 경험 제공입니다. 이 시기엔 아이에게 일상 속 다양한 맥락의 언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책 읽기는 물론 음식 만들 때, 산책하면서, 목욕하는 동안에도 아이와 풍성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아기 뭐 먹고 싶어? 노란 달콤한 바나나? 와, 저기 나비가 날아다니네 하늘에. 팔랑팔랑. 나비. 물 묻히니까 손이 차가워. 보글보글 비누를 묻히니까 미끌미끌해졌네.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혀갈 거예요. 또 이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또 긴 문장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아이 수준에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표현들, 적당한 언어 자극들을 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옹알이를 넘어 조금씩 의미 있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맘마, 빠빠, 빠이빠이. 비록 한 단어 수준의 표현이지만 이 작은 발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의 발화에 민감한 반응과 상호작용 지속입니다. 우와, 우리 아기 엄마 하고 부르네. 엄마 여기 있어. 빠이빠이. 다녀오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처럼 아이의 말에 따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아이가 주세요 하면서 장난감을 가리키면 혜미야, 파란 자동차 갖고 싶어? 여기 있어. 하고 자 하고 건네주면서 아이의 표현을 따뜻한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활발한 언어 상호작용의 핵심이에요. 처음엔 우리가 먼저 아이의 관심사를 말로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점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듣기 기술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요. 우리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 일상에서 꾸준히 해주시길 바래요.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아이의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세 번째는 노래와 율동을 활용한 재밌는 언어 습득입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 습득에 날개를 달아줄 또 하나의 비법, 바로 노래와 율동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래를 통해 언어의 기본 요소인 소리, 리듬, 강세, 다양한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그리고 또 바나나 차차, 랄랄랄랄라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멜로디에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돼요. 아이는 즐거운 노래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래 속에서 언어와 실제 행동을 연결 지어주는 활동들을 하면 아이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마음껏 노래하고 율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멜로디 속에서 아이의 언어가 리듬감 있게 자라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다음은 21개월에서 24개월. 첫 번째, 아이가 표현 가능한 소리와 단어 목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점점 더 다양한 소리와 단어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발음을 기대하긴 어려운 시기죠. 우리 아이만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소리와 또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유 대신 의유, 자동차 대신은 띠띠, 빠빠 라고 하는 식 말이에요. 처음엔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나름의 규칙이 있답니다. 하! 하면서 창밖을 가리키면 산책하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고 무! 하면서 말을 하면 비행기 장난감을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아이가 또 자주 사용하는 소리와 몸짓의 의미를 부모가 먼저 알아차리고 언어로 연결짓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아이 말의 리스트를 머릿속에 또는 노트에 좀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의미 있는 발성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순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50%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출발점이니까요. 우리 아이의 언어를 알아가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와 교감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이 수준에 맞는 쉬운 문장으로 대화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파악한 아이의 소리와 단어를 토대로 아이와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나눠볼 차례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직은 아이에게 어려운 문장을 들이밀기엔 이른 시기랍니다. 아이의 현재 언어 수준에서 한 발짝만 앞서가는 게 중요해요. 혜미야, 엄마랑 공원에 가서 미끄럼틀 탈까? 그네도 타고 또 시소도 타자. 이런 문장은 아직 우리 아이에게 버거울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혜미야, 공원 갈까? 미끄럼틀 슝 하고 타자. 하고 짧고 간단하지만 아이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 억양으로 말이에요. 빠 하면서 공을 달라고 하면 이거 공 빨간색 줄까? 파란색 줄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이의 표현에 좀 더 구체적인 언어를 덧붙이는 거죠. 무 하면서 문을 가리키면 문 열어달라고? 문 열자, 문 열어 하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표현한 말에 살을 붙여가며 점차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처음엔 2단어 문장으로 시작해서 3단어 또 4단어 천천히 확장하는 거예요. 와, 멍멍이다. 갈색 멍멍이네. 꼬리도 있어. 귀엽다. 쓰다듬어 줄까? 예쁘다. 이렇게 아이가 짧은 표현에서 간단한 문장으로 점점 화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이도 점점 더 긴 문장을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기대감 유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언어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비록
완벽한 발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죠. 나 아직 아기가 말이 느리네. 또래 친구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지금 당장 또래만큼 많은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어를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부모가 아이의 노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언어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완벽을 기대하기보단 아이의 되어가는 그 모습에 주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겐 탄탄한 언어 실력보다 자신감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응원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곧 우리 가정에도 아이의 채잘거림으로 가득한 날이 올 거예요.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와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두 돌 이전의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배운 언어 자극 방법들, 이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볼 시간이에요. 언어 발달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놀이하며, 책 읽으며, 식사 시간에 또 산책하며 우리는 일상의 이 모든 순간이 언어 교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와, 시소다! 쿵쾅쿵쾅 하며 아이를 시소에 태워주고 초록풀 쑥쑥 자라네 하며 풀잎을 함께 어루만져 보고 그렇게 말과 경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끔은 육아의 고단함에 언어 자극까지 신경 쓰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거예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와 소통할 때 가장 즐겁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는 사랑으로 자라고 언어로 꽃피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 곁에서 응원해주는 한 언젠가 우리 아이도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어서 세 돌까지 언어 발달과 언어 자극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주는 사랑 가득한 하루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